자, 지금 저희가 속보가 이제 바로 들어와가지고 좀 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내용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각이 됐다.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각될 수 있지? 이런 또 많은 비판의 목소리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호사님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내심 기각될 가능성이 아, 더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조금 전에 속보를 보고도 뭐 그다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후에 할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후회할 것들을 네.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일단 주문 자체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주문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판결 이유를 봐야지. 이유를 봐야 돼요. 맞아요. 이제 그 다음 부들의 이제 뭐 네. 윤석열 파면 그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미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떠한 그 논리 구조들을 사고 수준은 어떠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각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 중 의결 종족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네. 권한 대행은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150 100명. 200명이 아니고 네. 150으로 가능하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그 허들은 이제 기각적으로 실체 판단까지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지금 부분에서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 내란의 이제 종범 때 이제 방조의 형태의 부분은 이제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혜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때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이제 미국은 정부가 법률안 그 제출권이 없어서 미국은 이제 그 거부권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정부가 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극도로 자제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튼 형식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소 헌재가 이 부분 바로 곧바로 네. 그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뭐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한동훈과 뭐 공동정부 뭐 이런 기이한 형태의 구상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거 지금 그 지금 하나 쟁점 중에서 지금 뭐 김 여사랑 김건희 해병 특검 거부, 한동훈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한 부분, 상설 특검 임명 회피한 부분, 헌재 후보자 임명 거부, 또 윤석열 그 상설 내란행기, 특검 이제 공모 임명 방조행위. 거부한 거 이제 법률상 전례 드물게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최초 위반 사례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3인의 헌법재판관 그죠 정계선 네. 마은혁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행위를 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인데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 종래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행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과 후로 나누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백히 위헌하였기 때문에 뭐 판결 이후에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 판사들은 집행력을 생각합니다. 판결 결정에 대해서 다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이 내가 하는 이 판결이 어떠한 집행을 가질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건물 명도 청구하는 목적물의 특정 내지는 또 뭐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불이행 시에는 연 뭐 2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한다 이런 측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파면을 한다 했을 때 그 후에 이 판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마은혁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집행력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한 거잖아요.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정도로 형사범죄란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는 그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판결 이유 중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에 행위이기 때문에 파면까지는 안 간다. 그렇지만 이미 난 이상 당신이 복귀해서 이 부분을 위반하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파면서 해야 된다는 아마 이후에 적시하시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이 있고 이미 이때는 이제 그 윤석열 파면은
확실시 된다는 정말 뭐 저도 뭐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만나 보면 네. 뭐 다 예상되는데 이 지점에 그 있어서는 이제 곧바로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선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최상목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옛날 뭐 김대중 정부 하에도 청와대에서 뭐 수석으로 근무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 대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일 공고를 안 한다든가 네. 선거의 중립성을 해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위험성이 최상목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심지어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박근혜 탄핵 후에 5일 후에 다수 지체하긴 했지만 선거일을 공고를 했고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점에 있어서 집행력 그다음에 집행력. 파면 선거의 영향들까지 고려해서 뭐 여러 전체적으로 사안 자체도 지금까지 보면 헌법재판소가 되게 상권 분립, 네. 그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실 인정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국회를 라는 향해서. 측면도 굉장히 국회의 그 자율성, 삼권 분립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 네. 문자나 뭐 메시지, PC급들을 그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 지휘 부분에서 네.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절제되고 신중한 표현들을 하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한덕수 요 사건에도 이런 중대성 부분에 굉장히 좀 신중한 이 결론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내심했었습니다. 내심 그래서 이제 기각도 네, 예상하셨지만 특별하게 뭐,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네네. 또 이번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력, 파면 선거 영향을 고려했고 또 국회의 자율성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데 지금 들어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각 기각을 한 5명이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명이 기각을 했고요. 네. 인용 1명은 정계선 네. 재판관이었고 각하 2명이 정영식, 조한창 네. 재판관이네요. 네, 네. 아 이게 딱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네. 분포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이름 그냥 즉각적으로 듣기는 네. 명령은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충실하고 원칙적이다. 이런 입장들을 오소독산 입장을 네. 견지한 것 같고요. 아하. 나머지 그 5 네. 이제 그 문영배, 기각 이미선, 의견들은 김영도, 저희 정정미, 사고와 김복형. 기본적으로 뭐 괴를 좀 같이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전체적으로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자료가 부족하거나 네. 내지는 또 아까 이제 상설특검 지체라든가 그 예. 3일의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없는 이 상태에서 그렇죠.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이전의 행위이고 또 윤석열의 행위를 이어받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이걸 중대성까지 가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 파면 이후에 그 대선 관리 체제를 생각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보다 최상목을 최상목. 탄핵한다 해도 그다음 그러니까요. 다다음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안정감과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가 조금 더 뭐 황교안 네. 이상의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그 각하 의견들은 여전히 제가 우려하는 이런 지점들의 그 윤석열 사건과 관련해서 비슷한 각하적으로 네, 이 문제. 이 지양해야 될 것이 법률 형식주의, 법률 조항주의, 아하.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그 숨어버리는 네. 이런 논리들이 아마 각하면은 그죠? 그 탄핵소추 정족수인지 아마 그런 네, 쪽일 것 같은데. 그쪽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또 설명해 드리면요. 네, 네, 네.
지금 재판관 그러니까 기각 의견 5명의 내용을 보니까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인은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김복형 재판관은. 네네. 그리고 인용 의견을 봤더니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 한 사람인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재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 확실히 얘기를 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할 만큼 중대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각하 의견 2명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각하를 했습니다. 네, 아주 형식적인 그렇네. 형식을 딱 봐서 법률 형식주의, 법률 실증주의, 법률 네. 조항주의 이런 궤도의 것들을 본래의 뭐 판단의 준거를 가지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실제 판단을 그 외면하는 뭐 이런 측면들의 그렇네요. 이 사고 수준들을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하게 아주 이 자체만으로도 이 개개 전 재판관들을 상당수 뭐 이렇게 알아서요 어떠한 이 경영 어떠한 이 논리 구조들을 어떠한 이 논리 수준 하에서 네, 판단하는 네. 것들이 조금 예측할 수 있어서 한동수 네. 변호사님이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한덕수가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윤석열 파면 선고,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좀 하실 것 같아요. 파면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파면됩니까? 파면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한덕수 이제 현재 이제 다시 국무총리로 즉각 효력을 발생하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안과 윤석열 소추 사유는 비교할 수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중대성 뭐 이거는 막 각하 사유라는 것들이 하나 뭐 제일 주된 것이 탄핵 소추 사유의 동일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그렇죠. 부분들은 조금 뭐 생략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의 같은 거는 말 자체가 안 되고요. 네. 동일 회기내 동일한 건도 아니고 그 소수자의 의사방해 입법 취지에도 아니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소추사의 동일성 부분에 관해서 쟁점이 되면 끊임없이 정영식, 조한창 그러니까요, 두 두 헌법재판관은 사람이. 이쪽으로 소수 의견을 예. 내거나 그쪽으로 뭐 회피하고자 하는 아하. 이런 유혹을 갖겠죠. 예전에. 그러니까요. 딱 근데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눈에 지금 띄어요.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네. 기본적으로 자기의 논리 체계들 이 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체계들로 가고자 하는 그런. 최소한 법조인에서 합리성들은 네. 간직해서 결국은 뭐 특별하게 네, 파면 선고가 뭐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그 내용을 더 이제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한 게 오히려 보면은 헌재에서는 좀 결론 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더 늦어진다. 아니면 5명 우리가 2명, 1명 이렇게 봤는데 네, 네. 기각 인용 뭐 각하 이게 네. 나눠진 걸 봤을 때 네. 그럼 윤석열 선고도 더 늦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만장일치까지 의견 통일까지 가려고 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장일치를 위해서 지연을 하거나 그러지는 뭐 않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의견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나오니까. 표현이 됐고요. 이거에 예. 대해서 그 윤석열 그 탄핵 심판 사건과 일부 중복되는 점들은 네. 약간 연관되는 저 지점들은 그 국무회의 그 형식적으로 이제 사후적 정당성이든 뭐 사전적 정당성이든 네. 이 국무회의를 일부 소집해서 그 외관을 이렇게 작출하는데 이렇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네. 헌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나 측면인데요. 이런 거하고는 그 탄핵소추 사유는 뭐 별다른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네. 파면이 될 때 후에 네. 곧바로 우리나라의 커다란 나라의 미래와 현재의 많은 고통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선 체제, 그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그 내각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행안부가 이제 네. 소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거의 그 중립성, 선거의 안정성, 네. 현재 그 분열돼서 극도적으로 이제 그 대립이 격화된 상황들 속에서 네. 안정적으로 내각을 선거관리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있어서는 최상목보다는 최상목 이제 민간인 신부로 된 거죠.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지금 이제 부총리.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네.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선고기일 자체도 60일이 이제 60일을 가득 채우잖아요. 사실 선거가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후보자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또 후보자 또 본인들의 국민들한테 표현하고 알리고 검증하고 네. 이런 방송 이런 토론들을 생각하면 촉박해서 결국 59일 뭐 60일 다 채워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을 하면 요일 자체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리지 않도록 선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런 점까지 지금은 총체적인 집행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예. 판결 선고가 미치는 영향들도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한덕수 이제 기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네. 좀 분노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따져보거나 네. 아니면은 상황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이후까지 내다본 네네. 조기 대선 그리고 국면까지. 이제 일부 이제 네. 뭐 저로서는 뭐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소추 사이의 동일성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소추 사이의 동일성은 이제 내란죄를 뭐 철회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얘기를 이 철회 언론에서 문제는 하더라고요. 막 이분들이 이제 법관을 만 30년 이상 하셨던 분이라 이제 그럼 형법에 공소장 변경, 공소 네. 사실의 축소냐? 그러면 이건 공소장 변경 영역이 아니고 그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그걸 임의로 철회하는 그 소추사의 변경을 할 것인가? 그러면 심판의 범위는 어떨 것인가? 아하. 그걸 무시하고 다시 형법으로 그냥 그 내란죄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가? 네. 또 내지는 또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절차를 내세우면 끝까지 네. 이걸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럼 할 수 없죠. 전원일치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이미 나올 수 있는 논리와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선고를 뭐 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갈급하잖아요. 그럼요. 목마르고 예. 초조하시잖아요. 예. 이 불안 상태들이 지속될수록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득이 없어요. 해 오로지 큰 해와 고통만 있을 따름이어서 네. 이미 나올 논리와 주장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전화비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조속히 선고기를 지정해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한덕수 이 부분 헌재 재판관 3명 미임명 그 위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파면 사유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성 뭐 부분이 네, 네. 이게 좀 따져본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3명 미임명 같은 경우는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네요. 헌재에서는. 그 뭐 그리고 플러스 네. 이미 이제 그 위원이지만 그 후에 이제 현재 그 두 명이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이 현재 집행력과 관련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네. 하는 취지의 이유 기재가 어떤 표현들이 있지 않을지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아, 그 내용이 더 이제 나와봐야 될 것 같고 결정문을 한번 결정문을 봐야 될 것 읽어봐야 같습니다. 되겠죠.